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증인도 이 입장 발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증인은 당시에 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판단을 안 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를 심각하게 판단을 하진 않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사실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만으로는 좀 약해서 네, 그거 말고 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34강 묻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게시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방법을 공지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35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러한 전화통화 사실을 증인은 당시에는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그 당사에 있을 때 피고인이 뭐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6항입니다. 당시 당사에 있었던 신동욱 의원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피고인이 당사 3층 회의실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은 그럼 당사에 있을 때 피고인이 전화통화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어디로인가 이동하거나 그런 모습을 못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인물 종사 사건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한 바 있는데 증인은 그럼 피고인과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통화했다라는 사실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고요. 네, 그 뒤에 그거를 알게는 됐는데 언제 알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며칠 날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엄이 해제되고 며칠 지나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대중에게는 네. 그 전에 알았습니까? 증인은? 그러니까요. 그걸 그 전에 알았는지 제가 지금 막 섞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38항입니다. 예. 신동욱 의원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이 주는 것이 맞고 추경 원내대표도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거든요. 당시 증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요? 다시요? 예. 신동욱 의원이 증인으로 증언하시기를 예.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예.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이 주는 것이 맞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도 조사받았을 때 진술한 바 있고 그 증언도 하셨어요. 증인도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행동 지침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 뭐 국회의원들이 그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집권 여당이니까 어떤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관계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침을 내린다, 뭐 지침대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맞다는 신동욱 의원 진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 협조를 사정을 구할 수는 있죠. 설명하고 본인이 그런 결정이나 그에 대한 배경이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대화나 협조를 요청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지침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제가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지침이라는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지침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고요. 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여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39항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번호 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항 제시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은 이 단체 대화방에 2024년 12월 3일 23시 24분경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시 이 메시지 확인하셨죠, 증인도? 예, 봤을 겁니다. 이때 다 당사에 있을 때 이 시간인데 당시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계엄 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있었습니까? 그런 대화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슈 가지고 토론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당시 당사에 있었잖아요. 예. 네. 당사에 있는지 저는 뭐 모르니까요. 지금 당사에 지금 당시에 없는 사람들을 의원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다면 네. 당사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당연히 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당대표도 있었고 증인은 모르십니까? 저는 당사에 없었으니까요. 오늘 당사에 있었던 분한테 아니 여기 지금 시간이 23시 24분이거든요. 예. 당사에서 국회로 가기 이전입니다. 당사에서 국회 가기 전에 예, 시간대가. 예. 그런데 이제 저런 텔레방에 저런 의견들이 개인 의견이잖아요. 이런 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런 사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사람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벌써 저 방송에 이런 말을 했구나.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일단 만나서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의견들이 어떤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OX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0항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사 3층에서 만났다.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이렇게 기자를 하셨는데 당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안 했습니다. 예.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건가요? 증인과 저는 대화는 안 했습니다. 아니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와의 이 사이에서 모르죠.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그런 이런 뭐 회의실 안에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고 예, 예. 회의실 밖에 나와서는요? 나와서는 그런 대화를 제가 하거나 뭐 그런 기억은 없고요. 나와서는 그냥 우하면서 바로 국회로 갔다는 국회로 건가요? 갑시다 하면서 누가 그런 고함을 질렀던 것 같고. 그럼 증인은 이제 그거만 회의실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예. 회의실 안에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리에 앉고 거의 뭐 1, 2분 사이에 회의가 끝나가지고 나오고 바로 이동하고 막 급히 움직이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대화나 논의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1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 당직자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항 내용에 의하면
23시 21분경부터 출입증 확인 후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들이 올라온 것이 확인되고 23시 26분경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출입문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송된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해 있을 때, 증인도 당사에 있을 때 그 시간대인데요. 그때 이미 국회 봉쇄가 풀려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증인은 그게 국회 봉쇄가 좀 풀려서 네. 국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봤죠. 저도 텔레그램을 예. 보니까 봤지만 일단은 현재는 당사로 직결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사로 왔고 이게 국회로 또 들어가는 거를 논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한 중에 이제 국회로 다시 가자 그래서 가는 모양이다 하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요. 예. 우재준 의원은 기억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그때 피고인하고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몇 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직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기억하기로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지금 국회로 갑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군가 했는데 피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경우에는 건가요? 대부분 네. 주변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 하거든요. 어떻게 뭐 어디를 갑시다 내지는 자 지금부터 공개입니다 비공개입니다 뭐 이런 말들은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하지 대표나 당 대표가 직접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